술을 입에 댄 적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의아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분이 그러면 왜 지방간을 진단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세.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하고 기름진 음식.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방으로 변해서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마셨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겨요? 술을 입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속 환자분이 지방간을 진단받은 이유는 바로 네. 고혈당,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으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대사증후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이 왜 지방간을 만드느냐? 네. 바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혈관이 노폐물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혈관이. 맞습니다. 혈액이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되면 간은 이를 해독하고 대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대사질환으로 계속 해독을 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면서 오염이 되고 그걸 간이 해독하느라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간이 또 지치고 그러면 혈액이 또 해독이 되지 못한 채 더 탁해지고 이게 점점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계속.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건강한 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간암 발생 위험이 4.7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어떡해.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적당히 있어서 그런지 지방간 정도는 좀 흔하게 있는 병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희 주위에 많이 보면 들어봤는데. 지방간 있으신 분들 많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간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저게 간이야? 보시는 것처럼 네. 정상적인 간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네. 매끈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네. 반면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간의 색과 크기 그리고 표면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간 사진을 보시면 간의 색깔이 노랗고 네. 또 비대해진 모습입니다. 부풀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혈액이 왜 오염이 되고 대사 질환에는 왜 걸리는 거예요, 대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 그리고 미생물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황사, 네. 뭐 미세먼지 이러한 각종 환경 물질에 의한 독성 물질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식습관, 음주, 무분별한 약물 이런 복용을 하면서 인체 내부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인해 생기는 독소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외부, 내부 독소 모두 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독소가 있는데요. 네.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명 지뢰 독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와, 지뢰 독소. 이 지뢰는 살짝만 건드려도 펑 하고 터지는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독소가 우리 몸에 있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뢰 독소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저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정식 명칭은 엔도톡신, 우리말로는 내독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 엔도톡신인 내독소는 건강한 장과 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엔도톡신이 우리 몸에 있어도 간에 존재하는 쿠퍼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쿠퍼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세균 그리고 독소에 사로잡히게 되고 지뢰처럼 펑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별명이 이제 지뢰 독소인 거죠. 따라서 장기간 내독소에 노출되게 되면 갑자기 터지고 간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간섬유와 더 나아가선 간경화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간 수치를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간 수치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건강 검진을 해도 그게 네.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알 턱이 없죠. 제가 하나하나 같이 좀 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혈액 검사 결과표를 보시면요. 네. 간 관련 항목에 대표적인 게 AST, ALT, 감마 GT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간 수치가 안전한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신호등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AST, ALT. 이 효소는 간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면역 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GT라는 수치는 간의 대표적인 기능인 해독 작용과 관련 있는 효소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노란불일 경우에는 간염이나 지방간 혹은 간경화가 살짝 미약하게 나타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빨간불이라면 조금 질병 상태가 중증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수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분은 간암이신데 어떻게 정상 수치가 그러니까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간 수치는 염증으로 간 세포가 파괴됐을 때 나오는 효소를 측정한 값인데요. 네. 이 간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큰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하지만 간이 염증 단계를 지나서 막판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계까지 있는데 네. 그러한 단계에 오게 되면 간경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경화 단계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을 기록하는 경우 이때는 또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은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경화를 지나서 암으로 이어지고 또 암덩어리가 간 수치, 통증과 같은 아무런 신호도 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소리 것입니다. 없는 장기. 그래. 예. 간은 마치 우리 엄마들, 어머님들 같은 그러한 장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아파도 아프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병은 알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암세포가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간암이.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7위이기도 하고 5년 상대 생존율도 39% 정도로 전체 암 평균 72%보다 매우 낮습니다. 네. 통증은 없지만 질병률이 높고 네.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따라서 간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소리가 나지 않아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